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26일에 검찰청으로부터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더니 검찰청 이름으로 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 A씨가 약 200명의 명의를 도용했고 같이 가담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지장도 찍혀있고 형사님 이름도 다 적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고 해서 예전에 A씨가 시키는 대로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을 A씨에게 보냈던 적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통장에서 가해자 A씨의 이름이 나오면 저도 바로 용의자로 체포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본다며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 뒤에 통장에 19만 원을 넣어주었고 제 통장에 있는 19만 원과 합쳐 33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걸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검찰청 아이디를 캡처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운용은 100만 원부터 확인된다고 하더니 100만 원으로 구매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제를 하려 하자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잘 되던 계좌가 안 되니 더 불안해졌고 검찰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뽑아서 구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60만 원까지 뽑던 와중에 카드도 정지됐다고 하자 그러면 뽑아놓은 60만 원으로 결제를 해서 코드를 보내야 계좌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남은 40만 원은 내일 계좌를 풀어준 뒤에 보내달라고 이 사건은 아직 확인 중이기에 외부에 발설하면 용의자로 바로 체포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20분 뒤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속은 것이긴 했지만 명의를 도용한 A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저도 공범이 되는 건가요? 또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뜯긴 제 돈은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또 수법이 고도화돼서 계속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 사례인데요. 보이스피싱범하고 통화를 하면서 휘둘리다 보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분께서는 초반에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A라는 사람하고 연루됐던 바가 있어서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됐다는 두려움에 또 새로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는 다행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누가 속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좀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상에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대포 통장 이용에 가담하게 하는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통장만 빌려주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법에 걸리게 되는 경우 공범으로 그렇게 처벌이 되게 되는 걸까요? 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가정주부나 학생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광고를 해서 유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통장을 빌려주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혹은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걸 알고도 빌려줬다면 사기죄 공범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주로 이제 범인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사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례자분의 경우 범인이 만약 잡히게 된다면 일부 실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배상 명령 신청 요구가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소송촉진법에서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정하고 있고요. 대상 범죄들을 몇 가지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기죄와 공갈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을 빌려주는 내용으로 가담한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히 소식이네요.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도 또 끝난 게 아니죠.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도 이제 가해자가 배째를 하시게 그런 대응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뭔가 압류 조치 등을 통해서 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배상 명령 신청에서는 가집행도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즉 최종적으로 그 피의자가 피고인이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등으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해당 1심 판결문에서 가집행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가집행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그 강제집행 권한이 인정되므로 압류 등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금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등의 좀 절차를 취해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 우리 생생법률쇼에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네. 법률 팁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보이스피싱 피해 입으신 분들은 특히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범죄가 연루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거에 극도로 이제 민감해지시게 되는데요.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자들이 체포됐을 경우, 그래서 처벌받게 되면 그들이 또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기보다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하시거나, 만약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게 좀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 재판부에다가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누구나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이런 법률 팁들을 통해서 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